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을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인 경남 시군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연속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지역의회는 올해 계획들을 지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난 시간 김해시의회에 이어 오늘은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참 낯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예년과는 그 새해 인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중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헬로비전 경남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 이웃 간의 정을 뜨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산시 의회도 민생 해안을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산시의회 의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의원협의회 통해서 올해 주요 의정 활동 계획들 알리셨는데 의정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여쭐게요. 네. 의회에서는 이제 연초 매년 실시하던 시민과의 간담회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현장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집행부 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복리와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도 수립하고 역시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곧 시민 복리의 정진이라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첫 임시회가 3월에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타 기초의회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왜 그런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달, 2월달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최를 하면서 이제 조례 위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양산시 의회는 이제 1월 말에 이제 국토비가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3월 초에 매년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경남도에서도 아마 추경이 가장 빠른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안과 더불어 약 430억 정도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성 복합 커뮤니티 부지 매입비와 생활밀착병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하복지관 평상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다양한 사업이나 안건들 다루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인구 감소 관련 대책에 경남도의 여러 지자체들이 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경남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인구 감소율이 높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주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정책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 감소가 있냐 하면서 정책에도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양산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와 함께 이제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네,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양산시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 자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근접해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양산시가 1996년도에 시 승격 이후에 19년 만에 2015년도에 인구 30만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5만 2천이고 앞으로 사송 신도시라든지 주전 흥등지구 도시개발 사업, 소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최근 이후 3년 안에 약 4만 6천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3년 안에 40만을 넘어설 수 있는 아마 중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산시 발전의 도약을 위해 양산시의회도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항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그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우리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목 확충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 시설 확보, 수돗물 정수 시설 정비 및 하물 차고지 확보, 대중교통의 개선 등이 꼭 필요한 그 하나의 기반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네. 둘째는 이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그 양산시 인구 증가가 대부분을 보면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맞게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 학급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물건과 석산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정지 요건을 가장 이렇게 중요 과제로 삼고 교육청과 양산시청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셋째로 보면 이제 사실 그 신도심이 생기다 보니까 원도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도심 조성에 따라 주요시설의 신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이제 공동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이제 인구가 많은 그 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 북부지구 신길리마을 그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21년도 사무지구 조남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뭐 다행히도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만 뭐 인구 40만을 넘어 50만 중견도시를 갈 수 있는 네. 좋은 이렇게 틀이 마련된다고 봐집니다. 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면 올해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서 도시의 활력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정책의 힘이 중요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더 잘 살기 좋은 도시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정이나 개정한 조례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시행이 됐을 때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을까요? 뭐 작년에 이제 시민 복리를 목적으로 한 조례들이 많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뭐 그중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양성시 그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유치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아마 그 학부모님들의 그 급식비 부담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봐집니다. 네. 이제 둘째 이제 택시 쉼터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사실 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이제 재난 취약 계층의 지원에 관한 이제 조례입니다. 네. 사실 취약 계층에 사실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었는데, 맞습니다. 뭐 단독 화재 경보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뭐 기초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이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 지원 조례입니다. 아무래도 뭐 저소득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근거가 없었는데 양산시가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좀 이렇게 기대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했던 조례인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만 11세에서 만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렇게 조례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로 조례 발의하는 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조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과 또 많은 제안을 함에 따라 가지고 더 좋은 조례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예. 것 같습니다. 그 주거 환경 안전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도 그렇고 예. 미처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에 아, 이래서 양산시 인구가 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올해는 또 어떤 조례안들 준비하고 계시고 있으신지 궁금한데 미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이 또 많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것도 몇 가지를 이렇게 언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다 오고 이랬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성급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대신은 제가 시에서 준비 중인 조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그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해 안에 조기에 그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올해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출산을 뭐 장려하는지 뭐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두 명을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게 대부분이라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뿐만 아니라 또 시행정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위한 조례가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시민을 위한 시정과 또 행정이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 그 의원협의 때 강조됐던 심의감사관제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찌 보면 행정에 대한 견제를 해서 시정을 더 청렴하게 하겠다. 이걸 또 시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여쭙게요. 뭐 핵심은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예산에 정당하게 서해지는지 아닌지 또 이렇게 감사의 역할이 아마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네. 그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의원들의 역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 해소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사실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네.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자리를 잡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아마 판단되는데 뭐 초기에는 좀 많이 미숙한 점도 있지 싶은데 의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시민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민감사관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뭐 위원으로 특별히 이렇게 자리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꾸려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받든지 안 그러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받아가지고 그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감사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이렇게 대변해가지고 전달하는 형태로 할 것이고 네.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체계도 이렇게 갖출 것입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의회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 참여 속에서 오히려 의회가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다소 책임감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의회를 꾸려갈 계획이신지?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이 없다면 뭐 거짓말할 것이고 사실 처음 시행하는 그 제도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이렇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도의 성패는 시민이 얼마나만큼 사실 참여하느냐에 아마 달려가 있고 이 홍보를 위해서 뭐 이통령 협의회라든지 의회 소식기라든지 뭐 보도 자료라든지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우선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올해 양산시에서는 홍보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네.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시도되는 제도가 보다 청렴한 행정을 통한 시민 복리 정리에 기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문제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요. 네, 크게 맞습니다. 예. 네, 걱정보다는 시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양산시 행정부와 또 시의회 의장단이 통도사 유료화 그 예. 입장료 관련해서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다고 들었거든요. 뭐 원래 유료화였다가 무료화 됐다가 또 이번에 다시 유료화가 돼서 왜 또 돈을 받냐 하고 반대 의견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오고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20일 날 이제 통사 주지스님, 뭐 총무국장스님, 재무국장스님, 그리고 시장님과 뭐 우리가 저 담당 과장이 참석해가지고 사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무료가 진행되었던 게 2012년도 이제 의회에서 처음 이 발단이 돼가지고 네. 무료가 되었는데 사실은 주제의 재량권으로 해가지고 시민에게 이제 무료 개방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의회는 뭐 정식 공문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접하고 뭐 시장님과 뭐 주지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사적인 저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주지스님과 이렇게 좋은 저 의견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수일이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시 무료화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있을까요? 아마 현 상태로 아마 유지되지 싶습니다. 아, 현 상태로 예. 유지라면은 무료가 다시 예, 될 예. 수도 있을 거라. 예. 이야기가 잘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 통사 뭐 주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였고 네. 시민 복리를 위해서 뭐 최선의 선택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이루어진 예, 것 같아서 예. 저는 혹시나 뭐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의견이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으면은 어떤 면이 좀 그런지 심도 있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명쾌하게 무료화 가능성에 대해서 좋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의장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올해 역시 그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양상도 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많은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되게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양산시의회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예,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사실 19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장기화가 돼가지고 사실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시민들의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종식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 달부터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고 코로나 극복이 빨라지면 질수록 우리 지역 경제도 다 같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역할이 몇 가지 되지 않아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등을 확대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소상공인 민원 지원센터를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한 해 어떻게 각오하시는지 끝으로 우리 카메라 보면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지가 6개월을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제 2021년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임기도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이 기간 내에 주어진 소임을 양산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은 곧 시민의 복리 정진이라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차질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시민의 행복 지수는 더 커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시 시민 여러분께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충원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믿고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아쉽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젊은 도시 또 활력이 넘치는 양산위에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양산시의회 2021년 의정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임정섭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산 시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양산시의회의 정책들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올해도 시민 곁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양산 시민 대의기구가 되길 바라면서 임정섭 의장의 중추적인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